대구에 저희가 혁신도시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7년 전에 대구로 내려가서 지금 대구의 혁신도시에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입니다. 사실 말씀 들으면 되게 기억을 못 하세요. 왜냐하면 말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교육도 들어있고 학술도 들어있고 정보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일을 실제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앞에서 두 분 그 원장님들께서 사실은 우리 그 대학 교육 그리고 우리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총장님께 감히 드릴 말씀은 저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지금 당장 저희 코앞에 다가와 있는 일 어떻게 할까 이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정부의 일이기도 하고 저희는 정부의 위탁을 받아서 이러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보시면 아마 총장님들께서 우리 대학 뭐 해야 되지 하는 생각 자연스럽게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혁신도시에 내려가 있는데 바로 옆에 학교가 있어요. 대구 새롬중학교입니다. 제가 오늘은 대구 새롬중학교 1학년 3반 박혜자입니다. 아침에 제가 8시쯤 일어납니다. 무슨 소리를 듣고 일어나냐면 선생님한테서 알람이 왔어요. 너 왜 오늘 학교 와야 되는데 자가진단 안 보내니? 라고 옵니다. 그러면 부득불 일어나서 저는 제 휴대폰에서 자가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문 문항이 한 5가지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체온은 몇 도, 또 우리 최근에 해외여행 다녀온 경험이 있는가 없는가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답을 해줍니다. 너는 오늘 학교 와도 돼. 또 어떤 경우에는 오늘 너는 학교 오지 말고 집에 있어. 그래도 출석 인정해. 이렇게 답이 옵니다. 그럼 그걸 보고 나는 오늘 학교를 가거나 또 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또 실제 지금 3분의 1만 학교를 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학교 가는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집에서 선생님이 또 알람이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 빨리 이 학습터에 들어가서 출석 체크해 합니다. 그럼 전 이 학습터 켜서 저희 캐리스의 프로그램입니다. 접속을 해서 오늘 출석을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거기에 메시지로 남겨놨습니다. 오늘은 사회과목 3단원 1을 해야 돼.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컨텐츠 어떤 걸 보라고 선생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럼 그 컨텐츠를 저희는 5분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5분짜리 컨텐츠를 보고 평가 문항을 또 풀어야 됩니다. 그걸 합니다. 그러면 오늘 학업 성취도가 어느 정도다라고 하는 걸 선생님이 알려줘요. 그리고 나서 또 선생님하고 뭐를 해야 되냐면 디지털 교과서를 해야 됩니다. 에듀넷 T클리어로 옮겨가서 거기에 올려져 있는 디지털 교과서, 사회하고 과학하고 영어만 디지털 교과서가 있습니다. 다른 과목은 아직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이 안 됐어요. 그래서 디지털 교과서에 가서 보면 오늘 임진왜란의 난을 누르면 AR이나 VR 동영상이 펼쳐집니다. 제 온라인 학습은 이렇게 해서 오후 2시나 3시쯤 끝납니다. 그런데 저를 맡고 있는 선생님은 죽겠어요. 왜? 온라인 학생도 살펴 피드백을 해줘야지 또 오프라인으로 3분의 1은 학교를 나오거든요. 그럼 이 학생들은 똑같이 수업을 해줘야 돼요. 나머지 3분의 2는 온라인으로 피드백 안 해준다고 또 실시간 동영상 안 해준다고 교육부에서 또 학교장님이 야단이세요. 여러분들 언론 보면 왜 실시간 동영상 안 하냐. 근데 저희 캐리스가 온라인 수업이라고 하는 과제를 또 맡았을 때 사실은 2주 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2주 만에 시스템을 열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디지털 교육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 디지털 준비 안 돼 있었어요. 제가 작년 4월에 캐리스에 부임을 했을 때 저는 저희 캐리스에 제일 먼저 비전 미션으로 뭘 걸었냐면 사람 중심의 디지털 교육 혁신 전문 기관 이렇게 했어요. 그때 다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코로나가 왔고 우리 정부도 디지털 정부로 갑니다. 이렇게 세상이 작년과 올해 사이에 달라졌어요. 저희한테 2주 동안 시간을 줬는데 저희의 이 학습터란 원격 수업을 위한 프로그램은 사실 그동안까지는 4만 명이 하루에 기껏해자 써봐야 4만 명이에요. 그게 통상적이었어요. 근데 동시접속, 우리나라의 동시접속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정확하지 않아요. 도대체 1분 동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동시접속인지 5분 동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동시접속인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추상적으로 그냥 5분 정도에 동시에 들어온 학생들이 그랬을 때 얼마를 상정하느냐, 300만 명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300만 명 못한다라고 제가 처음에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불려가서 야단 많이 맞았습니다. 300만 명 하라고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저희가 저희 그 대구에 있는 캐리스의 건물을 가보면 캐리스가 있고 옆에 한 건물은 전산동입니다. 근데 중앙 전산동이 있고 아마 여기 교수님, 그 총장님들 대학의 보안 시스템 저희 캐리스가 담당을 해요. 그래서 저희 캐리스 화면에 전산동에 가면 대학들이 막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서 대학들의 어디에 지금 공격이 디도스 공격이 들어왔나, 해킹이 들어왔나 저희가 제일 먼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한테 통보를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저희 이 학습터나 원격 수업도 거기에 있었어요. 애초에 그랬던 것이 저희가 사실은 그걸 클라우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확장이 그나마 가능했어요. 그래서 12배로 확장을 하는데 경기가 문제예요. 항상 저희가 교육청별로 봤을 때는. 왜? 경기가 학교가 가장 많아요. 학생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항상 문제예요. 여지없이 저희 시스템 개통하고 나서 경기가 사고가 터졌어요. 그러나 금방 수습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부득불 급하니까 둘로 나눴어요. 북부 남부 쉽게 나눴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클릭을 해야 경기는 접속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나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저희 대응책이었어요. 그래서 밑단에서는 여러분들 정말 저희 비상팀 꾸려놓고 아침 저녁으로 야단을 쳤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2달간은 완전히 원격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자료들이 제가 사실은 여러 가지를 그려왔는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자료보다 그냥 제가 그냥 그 대학하고 관계 있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총장님들이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것은 지금 이 학생들은 아까 우리 유정일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가 금방 해소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교육부에서도 내년까지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새롬중학교 1학년 2반 저 박혜자는 이 코로나 세대이면서 동시에 원격 수업 세대입니다. 제가 대학 들어갈 때 어떻게 돼 있을까요? 지금까지 대학에서 하고 있는 방식 만족할까요? 제가 우리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선생님들이 매일같이 콘텐츠 동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시킵니다. 그게 지금 몇 건이 쌓여 있냐면 저희 파일에는 8,500만 건 정도가 쌓여 있습니다. 곧 1억 정도에 도달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곧 1억이 될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들도 죽기 살기로 사실은 디지털 역량 생전 처음 나 50대 선생님인데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 하지만 해야 되니까 따라오신 겁니다. 디지털 교과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해야 되니까
디지털 교과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모든 학습 자료를 PDF 파일로 출판사가 올리도록 했어요. 그래서 저희 플랫폼에 전부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교과서가 디지털 교과서 있죠, PDF 교과서 있죠, 또 뭐가 있냐면 선생님들이 만드는 온라인 교과서가 있어요. 교과서 종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교과서들, 온라인 교과서를 선생님들이 직접 디지털 교과서나 일부 PDF 파일을 잘라서 당신이 수업하고 싶은 내용을 다시 재편집합니다. 그래서 만들어가요. 이렇게 하는 선생님들이세요, 사실은.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힘들지만 그렇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업무가 과거 오프라인 수업할 때보다 2배, 3배 늘었을 겁니다. 그런데 연일 쌍방향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안 한다고 난립니다. 근데 총장님들, 우리 원격 수업 배울 때 원격 수업은 가장 큰 장점이 anytime, anywhere였어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접속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사실은 원격 수업의 장점이거든요. 지금 대학생들이 그래도 원격 수업에 만족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내가 편할 때 접속해서 보면 되잖아. 나 아르바이트하고 편한 시간에 들어가서 수업할 거야. 저희 남편도 그 원격 수업에 하면서 정년했는데 명퇴했는데 3년간 다시 재계약해서 그 원격 수업이란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좋아합니다. 왜? 학생들하고 친밀도가 더 높아졌대요. 피드백을 많이 하니까 하나하나. 그럴 만큼 사실은 대학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애니타임인데 우리는 원격 수업을 하면서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일시에 8시에만 들어옵니다. 그때 출결석 안 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게 웬 저는 낭비냐 그럴 생각까지 해요. 아니 좀 단계별로 들어오면 경기도 문제 없어요. 해도 무슨 그런 말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량을 막 확장하고 이 서버를 넓힐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좀 2달이 지나고 우리가 이제 다시 학교를 개강을 하고 이제 우리 원격 수업에 여러 가지 문제도 드러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언론에서 많은 분들이 실시간 쌍방향을 해달라. 선생님들이 컨텐츠 올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이게 동영상의 경우는 서버를 용량을 많이 잡아먹어요. 그럼 다른 데가 부하가 또 걸려요. 한 선생님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학교에서 이게 올라오고 과목별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제 그렇게 실시간으로 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1월에 개통을 합니다. 이제 실시간 쌍방향을. 그런데 실시간 쌍방향이 그렇게 좋은 것인지는 해보면 알겠죠. 근데 실시간 쌍방향을 하는 거 왜 너 2학기에 못해? 저희 보고 그럽니다. 저희는 공공기관이에요.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절차를 다 밟아야 돼. 예산이 와도 그 예산을 가지고 공고를 해야 됩니다. 사업 공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조달청에 맡겨서 조달청에서 정식의 절차를 거쳐서 업체가 선정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공정성 시비에 저희가 휘말립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은 아무리 제가 책임을 진다고 해도 5, 6개월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단기간으로 몰아붙여도 그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11월에 개통해요. 그래서 내가 11월이면 야, 2학기 다 끝나가겠는데 어떡하냐.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이제 정부에서도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오늘 같이 저하고 온 그 장상현 본부장이 대학부를 맡고 있습니다. 고등교육부를 맡고 있어요. 근데 이 고등교육부에서도 지금 원격 수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아마 설명회 대학별로 들었던 것이 원격 수업 지원센터 지금 전국적으로 10개 120억 저희가 추경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 원에 사실은 대학 원격 교육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중앙센터가. 그래서 그걸 권역별로 10곳을 지금 이제 설치할 겁니다. 근데 저는 계속 교육부에 얘기하는 것이 원격 교육 지원 센터는 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들이 원격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테크니션이
뒷받침된 인력 뒷받침이 안 되면 이 원격 교육 지원 센터가 사실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봐서 계속 지금 테크니션, 그래서 테크니션을 기본적으로 넣겠다라고는 합니다만 얼마나 이제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과목별로 선생님들을 정말 어떻게 보면 분장도 시켜주고 선생님 말투도 교정해주고 선생님 하는 화면도 다 봐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테크니션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들 지금 아마 10곳을 1차적으로 지금 선발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공고가 나가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원격 교육 해야 돼요. 근데 대학의 원격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난 우리 1학기 끝났을 때 등록금 환불하라라는 요구 있었던 것처럼 아마 굉장히 대학도 시달릴 겁니다. 사실 그동안 대학 등록금은 동결이 됐는데 원격 교육 한다고 해서 지출 요인이 줄어드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오히려 지출이 원격 교육 장비 갖추고 뭐 하자면 힘든데, 그래서 대학에 모든 강의를 사실은 모을 겁니다. 아카이빙이라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컨텐츠를 가장 효율적으로 본다면 아카이빙 시스템으로 전부 이제 모아서 최근에 이제 모 의원께서 집현전, 데이터 집현전 이제 뭐 이런 얘기 합니다만 컨텐츠를 모읍니다. 저희 실제로 캐리스에 그동안에 운영하고 있던 KOCW가 사실은 그런 공개 강좌를 모아놓은 겁니다. 근데 그걸 또 이제 요즘 원격 수업이 뜨니까 이제 관심을 갖게 되니까 K무크하고 또 통합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K무크하고는 본질적으로 좀 달라요. K무크는 강의로 등록해서 듣는 거고 KOCW는 그냥 강좌 자체를 참고하도록 모아놓은 거예요. 그냥 데이터로 모아놓은 것이지 그걸 학점으로 꼭 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조 자체가 사실은 다른 점이 있어서 듀얼 체제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대학의 원격 교육 시스템들은 결국 링크를 통해서든지 전부 하나로 연결은 될 겁니다. 그런 자료들을 모두 다 연결하는 방식으로 대학이 갈 수밖에 지금 없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당면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이 방역을 참 잘했고 또 원격도 세계적으로 이렇게 300만 명 이상이 EBS하고 우리 캐리스하고 둘이 나눠서 했기 때문에 정말 580만 명 되는 초중고생들이 일시에 원격을 한 경험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그건 맹세코 없어요. 왜냐? 미국이나 또 영국 이런 나라들은 시스템이 달라요. 분권화되어 있죠. 학교장 재량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동시에 들어가는 그런 원격 수업 양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일하게 이제 싱가포르나 이런 데하고, 그러나 싱가포르 여기는 인구 규모 자체가 적기 때문에 저희하고 비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K 방역을 뒤이어서 K 에듀케이션, 그래서 K 에듀를 만들자. 그래서 저희 캐리스 가면 K 에듀를 캐리스가 열어갑니다. 그렇게 이제 써붙여놨어요. 플랑을. 왜 이제 부총리 그때 오실 때 저희가 그거 써붙여놓은 게 유일한가요? 아직도 프랑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지금 작업을 하냐면 시간이 적어서 그런데 ISP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 내년 6월까지인데 지금 이미 어제부로 업체가 선정이 돼서 저희하고 같이 할 업체가 이제 선정이 된 10억으로 ISP라는데, ISP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정보와 관련한 이제 전략 기획입니다. 기획비가 10억이에요. 그래서 기획비를 들여서 앞으로 우리나라 원격 수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이걸 이제 사실은 저희가 지금 진행 중에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내년 6월까지 하면 이 ISP는 핵심은 유통체계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아까 이제 에듀테크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에다가 신기술을 접합시키는 건데요. 이 신기술 접합은 여러분들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교육의 내용 컨텐츠 중심이 있고, 또 하나는 이걸 전달하는, 저희가 이제 매 혼나고 있는 게 왜 이렇게 원격 수업 하는데 줌을 많이 쓰냐. 이제 줌은 국산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가
우리 데이터 주권이 맞아 보장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엄격하게 따지면. 그래서 데이터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 데이터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이 줌 대신에 그 원격으로 실시간 쌍방향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우리나라에도 나와 있어요. 뭐 구루미도 있고 리모트 미팅도 있고. 그런데 이것들이 어떤 것이냐면 대형을 그만큼 학교 현장에서 일시에 원격으로 했을 때 그걸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또 이제 저희가 더 많은 검증과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ISB를 통해서 구축하고자 하는 기본 계획은 어떤 내용이냐면 유치원에서 초, 중, 고, 대학까지 사실은 그 제공하는 컨텐츠와 원격 수업에 사용될 수 있는 각종 필요한 기술, 그러니까 수단이죠. 요거를 플랫폼에 올릴 겁니다. 플랫폼에 올리고 이거를 선생님들이 내 수업에는 어떤 기술이 좋겠어, 어떤 컨텐츠가 좋겠어 선택하도록 기회를 주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대단한 개념을 가졌어요. 그동안에 우리 공교육은 문이 셧다운 됐었죠. 공교육에는 민간 시장이 못 들어오게 막아져 문을 닫고 있었죠. 그래서 공교육은 공교육대로 가고 사교육은 사교육대로 갔어요. 그래서 사교육의 일타 강사가 어떤가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뭐 강남에서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구상대로만 된다면 아마 사교육 시스템은 저희 이 플랫폼으로 전부 다 흡수가 돼야 됩니다. 전부 여기 들어와서 사 쓰는 거니까 시장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학 총장님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대학도 학생 뭐 유치도 해야 되지만 뭐도 아니면 대학도 이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고 대처하실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국어 선생님 국어과 국문과 안 돼서 죽겠는데 컨텐츠 우리 문화에 관련된 거 뭐에 관련된 거 만들어서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선택이 되면 그 바우처를 선생님들한테 줄 예정이니까 그게 말하자면 화폐와 같죠. 거기서 사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을 말하자면 공교육 시장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금 여는 겁니다. 민간 기업한테 민간한테 누구한테나 들어와라. 그래서 이제 그 컨텐츠를 하는 거고 그걸 하자면 사실은 저희가 고민하는 기술적인 문제는 통합 인증 시스템이 필요해요. 의대나 그 인증 하나면 그 번호 하나면 다 접속할 수 있는 이게 이제 보안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그 통합 인증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고 또 학습 자원 지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컨텐츠, 어떤 내용, 어떤 데이터가 어디에 있어? 내가 AI 전문가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우리나라의 지금 AI에 관련된 커리큘럼, 이제 학습은 어디에 있어? 그걸 이런 순서로 엮으면 돼. 라고 해서 그 학습 자원 지도를 맵을 만들어서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도 그걸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제 과목별로, 전공별로 뭘 학생들이 원할까? 그 학습 자원 지도를 만들어서 우리 과목을 넣어야죠. 우리 대학에 잘할 수 있는 그거를 학습 지도 맵에다가 넣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맵을 만들고 또 이제 이거를 전부 다 이게 그 올리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경합이 뭐 그 시장 논리가 아까 뭐 규제가 그 같은데 컨텐츠에 대한 저희는 최소한의 국가적인 기준만 맞출 겁니다. 저는 제 생각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컨텐츠에 대한 규제를 엄하게 하면 시장이 절대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컨텐츠를 열어준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총장님들이 대학 문제를 지금 현재 대학을 그 범주에서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국가의 전반적인 지금 교육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시고 그 속에서 우리 대학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쪽에 그 역점을 두고 갈 것인지를 같이 고민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뭐 저기 우리 그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해 왔는데 제가 보니까
오늘 제가 또 밖에 또 외부 일정이 또 있어가지고 저기 그 다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 점 제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냥 총장님들께 한 가지만이라도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